1번, 2번, 3번 바로 한번 해볼게요. 13페이지. 쉽습니다. 음? 3번까지. 자, 다 푸셨죠? 아직인가? 좀만 더 기다릴게. 자, 들으면서 얘기 좀 풀면서 얘기 좀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들 워크북 숙제를 집에서 이제 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양이 적고 쉽다라고 생각되신다면 저한테 바로바로 얘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추가로 자료들을 나눠드릴 거예요. 그 학생들만 한해서. 그래서 지금 열의에 불타올라 있을 때 많이 하는 게 저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작년에 제가 이제 가르칠 때 조금 복기해 보면 전체를 너무 강하게 프레셔를 가해서 애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좀 허덕여해서 요번에는 난이도를 조금 낮췄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각자가 느끼기에 선생님 너무 쉽고 금방 끝나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따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따로 좀 자료들을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우리 1번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위치 시간 그래프입니다. 기울기는 속도죠. 그래서 자, B는 기울기가 지금 얼마로 일정하죠? B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로 일정합니다. 즉 뭐가? 속도가 마이너스 1로 일정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속도가 일정하면 운동 방향도 변화하지 않겠죠. 그죠?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죠? 자, 니은 2초일 때 속도의 크기. 자, A의 속도는 얼마죠? 플러스 기울기 3분의 2니까 자, 절대값입니다. 크기는. 그러면 B가 A보다 크고 A가 B보다 작죠. 그죠? 니은 맞고요. 디귿 이동한 거리는 A는 2m, B는 얼마? 3m죠. 따라서 A가 B보다 작죠. 따라서 답은 몇 번입니까? 4번 되겠지. 그지? 자, 2번 바로 갈게요. 자, 그림은 자동차 ABC의 운동을 나타낸 것이다. 자, A는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 경로를 따라가고 B는 속력이 변하면서 직선 경로를, C는 일정한 속력으로 곡선 경로를. 그러면 B는 속력이 변하니까 등속도가 아니죠. 그죠? 하지만 C 어때요? 속력은 일정하지만 뭐가 변하지? 방향이 변화하죠. 그럼 속도의 변화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등속도 운동이 아닙니다. 그러면 답은 몇 번? A가 되겠네요. 1번입니다. 오케이. 3번 가볼게요. 자, 그림 가는 기울기가 서로 다른 빗면이면 당연히 가속도가 다르겠죠? 자, V제로 속력을 동시에 출발한 A, B, C가 각각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고,
자, 최고점에 도달할 때 도달하는 순간까지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자, 가속도 한번 볼 건데 A는 당연히 마이너스 T0분의 V가 되겠죠, 그죠? V0 기울기니까. 자, B는 마이너스 2T0분의 V0. 자, C는 3T0분의 V0 이렇게 나와주겠죠. 자, 크기니까 어떻습니까? B가 A의 절반이죠, 그죠? 그러면 기억은 틀렸고요. 자, T0일 때 C의 가속도, 그럼 뭐야? C는 T0 동안 3분의 1 V0만큼 감소하니까 얼마? 3분의 2 V0가 맞죠. 자, 디귿, 출발한 순간부터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는 미면적입니다. 그럼 C가 A의 3배가 맞죠. 답은 몇 번? 4번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정도는 무난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다 되시면 6페이지로 되돌아옵니다. 자, 이제부터가 본격 시작이에요. 사실 그 전까지 내용은 그냥 기초다, 기초를 닦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운동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속력과 방향이 일정한 운동, 등속 직선 운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오른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속력과 운동 방향이 일정한 운동이다. 밑줄 하나 그을까?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다. 자, 그래서 속도가 일정하면 당연히 밑에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일정하겠죠? 그 기울기가 속도를 의미할 거고요. 따라서 1차 함수꼴로 나와줄 겁니다. 그 다음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상수함수꼴로 나와주겠죠, 그죠? 가속도 시간 그래프는 크게 의미가 없죠, 그지? 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방향은 일정하고 속력이 변하는 운동, 바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있습니다. 별표 한 5개 칠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분석이 안 되시면 역학 문제는 거의 절반은 못 푼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여기는 정말 많이 중요하고, 이제 남은 2시간 14분 동안은 이것만 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뭔가 가속도가 일정 운동이면 그냥 할만하겠네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아마 좀 이따 문제 풀 때 느끼시겠지만 그렇게 JB가 아닙니다. 족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를 굉장히 심도 있게 들어갈 건데, 자, 이제 칠판 보시면서 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말 그대로 등가속도 운동은 뭐가 일정 운동이다? 바로 가속도가 일정 운동입니다. 자, 이 등가속도 운동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풀이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 있느냐? 자, 제일 첫 번째로서 수식으로 푸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평균 속도로 푸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서 자, VT 그래프를 그려가며 푸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상대 속도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요거 V relative REL입니다. 자, 우린 이 네 가지를 오늘 문제들에 막 즐거움이 가면서 정말 자세하게 들어가 볼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를 배우면 그냥 무분별하게 네 가지를 쓰느냐? 그렇게 들어가지 않고요. 지금 미리 방식들을 정해줄 건데, 자, 등가속도 운동은 웬만하면 무조건 평균 속도로 접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제일 좋고요. 자, 그럼에도 문제가 안 풀린다, 평균 속도로 도저히 접근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문제 상황에 대해서 VT 그래프를 그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상대 속도는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쓸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안 풀린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수식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 건데, 자, 수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는 제가 시간 소고식을 제외하면 거의 안 씁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해놓고 들어갈게요. 웬만하면 등가속도 운동 문제는 우리는 평균 속도로 다 풀어낼 거다. 그러면도 안 된다면 VT 그래프를 그릴 거고, 그러면서 안 된다면 수식을 쓸 건데,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상대 속도를 활용할 거다.
이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되고 이제 차근차근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해서 자 여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필기할 시간들을 다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해부터 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등가 속도 운동의 수식입니다. 해서 필기할 시간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등가 속도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VT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V0다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T초 이후에 이렇게 속도가 V가 되었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린 이 물체 운동을 VT 그래프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 운동, 이 표현에 따른 기울기는 뭘 뜻하지? 가속도를 뜻하죠. 그래서 가속도 A는 기울기를 표현하면 시간 t 동안 속도의 변화량이 v 빼기 v0죠, 그죠? 그래서 자 이제 우리는 등가속도 운동의 가속도식, 시간에 따른 가속도식을 일단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뭐가 궁금하지? 시간에 따른 속도식이 궁금할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래서 요 식을 살짝 정리하면 AT는 v 빼기 v0가 되어주고 이 v 값이 바로 뭐죠? t초 이후의 속도죠. 그래서 자 t초 후의 물체 속도는 v0 더하기 at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럼 당연히 또 뭐가 궁금해져야 돼? 바로 위치에 따라 시간에 따른 위치가 궁금해져야겠지, 그지? 자 처음 위치를 0이라 한다면 이 물체가 t라는 시간 동안 간 거리는 바로 이 노란색 사각형의 넓이가 되어주겠죠. 자 이 사각형 넓이를 저는 이렇게 구하겠습니다. 밑에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 밑에 사각형이구나. 사각형 면적을 구하고 자 위에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사각형은 v0 t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위에 삼각형은 2분의 1에다가 그 다음에 v 빼기 v0의 t가 되겠죠. 자 그런데 v 빼기 v0가 at니까 이 값은 2분의 1 AT 제곱이 이렇게 나와주고요. 그래서 두 면적을 합한 값은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이 되어줍니다. 오케이? 자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요 세 개는 사실 저는 거의 안 씁니다. 그러면 마지막 수식인 말씀드렸던 시간 소거식 이거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데 어떻게 유도를 하느냐? 자, 이 식을 변형을 합니다. t 이퀄 a분의 v 빼기 v0. 그러면 이 값을 어디에 넣죠? 여기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리되나? 한번 써보면 자, s는 v0에 a분의 v 빼기 v0 플러스 2분의 1에 a에다가 a분의 v 빼기 v0의 제곱 이렇게 나와주죠. 자, 이걸 정리하면 어떤 식이 나와주냐? 자, 얘를 정리하면 2as가 v제곱 빼기 v0의 제곱 이렇게 나와주는데 자, 우리는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거고요. 이 식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완벽하게 설명을 더 들어갈 건데 사실 얘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쓴다면 어떻게 쓸 수 있느냐? A에 S라기보다는 정확하게 델타 S가 맞아요. 위치 변화량입니다. 자 그럼 이꼴 V제곱, 나중 속도 제곱 빼기 처음 속도 제곱이죠. 그럼 얘를 표현하면 델타 V제곱 이렇게 나와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시간 소거식을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 자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를 위로 예를 들어 20m/s로 던졌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지죠. 예를 들어 같은 높이에 도달했을 때 얘는 어떤 속력으로 통과하지? 20으로 통과하죠. 이거를 설명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걸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수식으로 설명하셔도 되고 혹은 뭘로 설명할 수 있어? 에너지적인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시간 소거식으로 설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처음 이치 여기고 나중 이치 여기입니다. 변이 얼마지? 변이 제로죠. 그죠? 그럼 처음 속도가 20이면 나중 속도는 마이너스 20이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중에 엄청 많이 쓸 겁니다. 오케이? 자, 필요한 거 필기해 드릴게요. 일단 필기하시고 다시는 평균 속도로 가겠습니다. 기다릴게요. 쓰는 동안. 뭐 기다리시는 분들은 7페이지 위에 문제 있는데 퀴즈 있는데 수식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뭐 워낙 쉽지만. 자, 해서 한번 보시면 뭐 어떻게 나와 있지? 10초 동안 200m 갔대. 자, 처음 속도 제로죠. 여기 200이지, 그지? 그래서 10 넣어주면 A는 4 나오죠. 그러면 4고 10이고 제로면 40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1번 답은 4, 2번 답은 40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뭐 다 쓰시면 이제 두 번째 평균 속도로 갈 건데,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식으로는 거의 풀지 않습니다. 시간 소거식을 거의 조금 활용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는 이 파트에서 거의 평균 속도로 풀 거예요. 자, 그래서 자, 평균 속도에 대한 관점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칠판 보시면, 자, 우리가 물체가 등가 속도 운동할 때 간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 사각형의 면적을 구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아까는 어떤 식으로 했지? 저렇게 사각형과 삼각형으로 분리를 했죠. 하지만 우리는 이번에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각형과 동일한 면적을 지니는 직사각형을 한번 구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면적이 똑같기 위해선 반드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면적이 똑같아야겠죠. 자, 근데 이 두 개가 똑같기 위해선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죠? 내각이 똑같기 때문에 요 두 개의 길이가 똑같고요. 또 요 놈과
요놈의 길이가 똑같아야죠. 자, 그 얘기는 다시 요놈과 이놈의 길이가 똑같다는 얘기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자, 이 직사각형의 높이에 해당하는 이 값은 바로 이 두 값의 어떤 값이다? 중간값이다. 즉 평균값이다. 그러면 2분의 v0 더하기 v 이렇게 나와주겠지. 자, 그러면 요거의 길이는 이렇게 t가 나와주고 결과적으로 자, 저 사각형, 직사각형의 면적은 변위를 뜻하고 높이에 해당하는 2분의 v0 더하기 v에다가 t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봤던 속도의 정의를 다시 한번 떠올려볼게요. 자, 속도의 정의는 델타 t분의 델타 s였는데 시간의 범위가 길다면 이 속도는 평균 속도였습니다. 그죠? 델타 t를 좌변으로 넘기면 델타 s는 다시 v 바의 t 이렇게 나와주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지?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0에서 t까지 구간에서의 평균 속도는 바로 뭐랑 같다?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의 나누기 2랑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식에서 어떤 걸 많이 활용하느냐? 일단 이 식 자체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야. 처음 속도가 2고 나중 속도가 6이고 4초 걸렸대. 그럼 면적을 구하기 위해선 우리는 VT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요. 어떤 식으로 하죠? 평균 속도가 4고 걸린 시간이 4니까 16이다. 바로 이렇게 구해내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끝이냐? 아닙니다. 또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뭐야? 이 길이랑 요 길이가 같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다시 뭐지? 이 두 직선에 만나는 점이 바로 어디다? 여기고요. 자, 이 점의 x값은 바로 2분의 t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느냐? 요게 뭘 의미하느냐? 바로 자, 물체가 0에서 t 사이에서 이 구간에서 등가속도 운동을 할 때 자, 평균 속도와 같은 속도를 가질 때가 바로 언제다? 중간 시점에 해당하는 2분의 t일 때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그죠? 자, 그럼 우리 어떤 얘기 할 수 있어? 아까 이 예시에서 2, 6이고 4라고 하면 이 물체는 뭐다? 2초일 때 4라는 속도를 가진다. 혹은 또 어떻게 얘기할 수 있지? 2, 6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약 물체가 4초 동안 16m만큼 갔다면 평균 속도는 얼마에 해당하고 4이고 이 4라는 속도를 언제 가진다? 2초일 때 가진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제 상황이 이렇게 주어진다 칩시다. 자, 어떤 물체가 0에서 2초까지 10m를 가고요. 자, 2에서 4초까지 20m만큼 갔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자, 이 물체는 0에서 2초 구간에서의 평균 속도는 얼마다? 5에 해당하죠. 그리고 5라는 속도를 언제 가진다? 1초일 때 가진다. 그지? 자, 또 2에서 4초까지 평균 속도는 얼마? 10에 해당하고요. 10이라는 속도를 언제 가진다? 3초일 때 가진다. 그래서 이 물체는 얼마? 2초라는 시간 동안 속도가 얼마 증가했다? 5만큼 증가했다. 그래서 이 물체의 가속도는 얼마다? 2.5m/s 제곱에 해당한다. 그러면 뭐까지 할 수 있지? 이 물체는 초당 속도가 2.5씩 증가하니까 1초일 때 5면 0초일 때는 얼마? 2.5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결국 자, 우리가 이 관점을 쓴다는 얘기는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을 할 때 이렇게 직선상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두 점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으면 결국 뭐 할 수 있다? 가속도, 처음 속도, 그 다음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예측을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거를 굉장히 많이 쓰고요. 자, 또 마지막으로 사실 이거는 뭐 굳이 예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또 뭘 많이 쓰냐면 이 식을 살짝 변형해서 걸린 시간은 평균 속도분의 델타 S다. 이것도 생각보다 많이 씁니다. 그래서
평균 속도에 대한 관점은 꼭 반드시 가져가셔야 돼요. 오케이? 자, 필기 해내도록 할게요. 필기하시고 다 되신 분들은 16, 17페이지에 4번, 5번을 풀 겁니다. 벌써부터
이것도 힘들어 보이네. 한 2분 뒤에 풀어볼게요. 더 줘야 되나? 아픈 사람들 뒤에 답을 확인해 보시고. 괜히 너무 23페이지 남았을 거예요. 24페이지. 같이 한번 봅시다. 여기서 끊을게요. 자, 4번 문제. 그래요. 시간 많이 걸쳐서 미안하고. 자, 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림아시 등가속도 직선을 동하는 AB가 자, PQ를 각각 V, EV 속력으로 동시에 지난답니다. 자, Q를 또 동시에 지난답니다. 그러면 P에서 Q까지 A의 이동 거리는 L은, 자, B는 3L. 자,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은 모두 같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가속도가 0이야. 그러면 두 놈이 가는 거리의 길이는 몇 대 몇이죠? 1대2죠. 근데 1대3이 나와야 되지. 그럼 가속도의 방향을 우리 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잡을 수 있겠죠. 얘는 빨라지고 얘는 느려지고. 그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뭐 하느냐? 표현하는 겁니다.
v 마이너스 v 프라임 된다. 자, 같은 시간 동안 간 거리비가 몇 대 몇이라고? 1대 3이라고. 그러면 평균 속도의 b가 몇 대 몇이지? 1대 3이죠. 따라서 자, a의 평균 속도는 v 둘이 더하고 나누기죠. 얼마? v 마이너스 2분의 v 프라임이고요. 요놈의 평균 속도는 얼마지? 더하고 나누기 하면 2v 플러스 2분의 v 프라임이죠. 이게 몇 대 몇이라고? 1대 3이라고. 그죠? 따라서 2v 플러스 2분의 v 프라임은 3v 마이너스 2분의 3 v 프라임이에요. 결과적으로 v 프라임은 얼마죠? 2분의 1 v가 나오죠. 그지? 자, 그럼 뭐야? 이거 2분의 1 v 아니야? 그죠? 처음 속도가 있고요. 나중 속도가 있고요. 간 거리가 있고요. 뭐 쓰면 되죠? 시간, 소거식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변이는 나중 속도의 제곱 빼기 처음 속도의 제곱. 따라서 가속도는 마이너스 8L분의 3V 제곱. 크기는 8L분의 3V 제곱. 답은 몇 번? 2번입니다. 자,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알겠죠? 얼마나 좋은 풀이 습관을 들이냐가 제일 중요한 거야. 지금 처음 단계에 있어서 맞췄다고 혼자 좋아하시면 좋은 방향이 아닙니다. 어떻게 맞췄는지가 중요한 거야. 그리고 틀리더라도 어떻게 틀렸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좋은 풀이 방법들을 지금 잘 만들어 가보도록 할게요. 필기하시고요. 다 쓰시면 5번 가겠습니다. 자, 5번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직선 도로에서 자동차 A가 P를 통과하는 순간 B가 기회선 Q를 통과한다. 자, A, B는 각각 등속도 그리고 등가속도 운동을 하여 B가 R에서 정지한 순간부터 2초 후에 A가 R을 통과한다. 자, Q에서 속력은 A가 B의 4분의 5배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P와 Q 사이 거리는 30m, Q와 R 사이 거리는 10m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자, B가 R에서 정지한 후에 2초 후에 A가 R을 통과한다. 뭐 여기까지 좋고. 자, Q에서 속력이 A가 B의 4분의 5배다. 자, 이걸 뭐 이용을 하셔야겠죠, 그죠? 자, 그러면 A는 어쨌든 간에 등속도 운동일 거고요. 자, 여기서의 속도를 5V 이렇게 잡을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어쨌든 A는 등속도니까 Q에서도 뭐야? 5V가 되겠지, 그치? 그럼 B는 여기서 얼마? 4V라고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그렇지 않나? 그죠? 자, 그 다음 그러면 여기서 정지한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B의 평균 속도는 얼마죠? 2V죠, 그죠? 그치? 그럼 결과적으로 B가 걸린 시간은 평균 속도분의 간 거리가 되겠지,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자, 아까 문제에서 뭐라 되어 있었지? 2초 후에 A가 R을 통과한대요. 그럼 결과적으로 A가 걸린 시간은 이거죠. 그러면
속도를 곱하면 간거리가 얼마 나오지? 이렇게 나와주죠. 그죠? 자, 정리합시다. 될 거고요. 5 플러스 2V가 8인가? 그지? 따라서 V는 2분의 3 나오나요? 그죠? 자, 뭐 그러면 걸린 시간은 3분의 10, 처음 속도는 6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따라서 정리하시면 어떻게 나오죠? 가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변화량 얼마야? 5분의 9 이렇게 나오겠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비행해 두시고. 다 되시면 앞으로 돌아올 겁니다. 일단 필기합시다. 다 되신 분들은 7페이지 돌아오면 됩니다. 7페이지. 난이도를 너무 높이진 않을게요. 자, 7페이지 해서 자, 아까 우리 밑에 문제 있죠, 그죠? 아까 수식으로 풀었는데 이번엔 평균 속도를 한번 풀어볼까? 자, 봅니다. 10초 동안 200m 갔죠? 평균 속도가 얼마지? 20이죠? 처음 속도가 0이죠? 나중 속도 얼마 돼야 되지? 40 돼야겠죠? 2번 답은 얼마? 40이고요. 그럼 뭐야? 가속도는 10초 동안 40쯤 가면 4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평균 속도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숙제하실 때는 거의 평균 속도 위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세 번째로 VT 그래프로 가보도록 할 건데,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VT 그래프를 언제 쓴다고? 문제 풀다가 평균 속도를 하려면 잘 안 돼. 그러면 우리는 VT 그래프를 그려서라도 문제를 풀어야죠. 그래서 아까 이 문제의 경우에 나는 평균 속도가 안 보인다 라고 하면 이렇게 VT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지부터 출발해서 증가하구나, 등가속도니까. 그래서 10초 뒤에 물체 속도를 이렇게 V로 잡으시고, 그러면 10초 동안 간 거리는 면적에 해당하니까 면적은 2분의 1에 V 곱하기 10이고, 이 값이 얼마? 200. 그러면 V는 얼마 나오죠? 40 나오죠. 그러면 기울기, 가속도 얼마? 4가 나오겠다, 그지? 자, 그런데 8페이지 오른쪽에 좀 빈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VT 그래프에서 꼭 기억을 해둬야 될 그래프가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필기하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인시켜 두시고 수능 때까지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래프냐? 지금 그려드릴 텐데 보시면, 자, 물체가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속도가 커지는 요 그래프인데, 예를 들어서 t일 때 v라고 하고, 자, 그리고 그럼 2t일 때 뭐가 되죠? 이렇게 2v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 3t일 땐 이렇게 3v가 되고요. 자, 4t일 땐 이렇게
4V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걸 봐둡니다. 자, 요 면적을 예를 들어서 S라고 할게요. 그러면 자, 우리는 여기서 뭐가 보여야 되지? 얘를 이렇게 잘라내시면 이 삼각형이 하나, 둘, 세 개가 보이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라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보이고요. 여기서 또 잘라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 17개가 보입니다. 즉, 자, 같은 시간, 즉 같은 시간 동안 간 거리의 비가 몇 대 몇이다? 1대, 3대, 5대, 7 이런 식으로 나와주죠. 그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필기해 두시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굉장히 많이 쓸 겁니다. 되신 분들은 필기하시고 19페이지 넘겨서 7번 풀어볼 겁니다. 얘들아, 괜히 이걸 알려주고 풀란 게 아니겠지, 그치? 자, 이걸 좀 활용해 볼까?
습관 한번 볼게요. 자, 이거하고 잠깐 시작할 건데, 자 보시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지금 이 문제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문제들에 많이 쓸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A가 지금 움직인 거리를 보시면 9D만큼 움직이죠. B 얼마 움직이지? 5D만큼 움직이죠. 이해돼? 자, 우리는 항상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1, 3, 5, 7, 9, 11 이런 식으로 홀수의 뭔가 B로 나와준다면 우리는 그래프를 떠올리시면 굉장히 유용해요. 자, 이 그래프를 떠올린다면 왜 이 그래프를 떠올린 거야? 근데 어차피 둘은 같은 빗면에 있고 같은 가속도일 거 아니야. 같은 그래프를 공유하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이어볼게요. OT까지. 그래서 OV가 되었다 라고 하면 자 쪼개내면 2, 3, 4, 5, 6, 8, 9개가 나오죠. 그러면 같은 시간 간격, 같은 t라는 간격 동안 A가 간 거리 9, B가 간 거리 5가 성립하죠. 이해돼? 그러면 어떻게 설정을 하면 될까? A는 4V에서 5V가 되었고 B는 2V에서 3V가 되면 되겠군요. 그러면 처음 속도는 A는 4V, B는 2V 따라서 V, B분의 VA 나 반대로 얘기했네. 요거는 2분의 1이 나오겠죠. 그죠? 이해됐어? 그래서 자, 요 그래프는 기억해 두시면 이런 기출 문제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다. 지금 여러분들 어쨌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각종 변수들로 표현해 가면서 어떻게든 풀려고 시도를 했죠. 물론 지금 이렇게 1대 3대 5대 7대 9가 안 나온다면 당연히 표현하면서 들어가긴 해야 될 건데 내가 이 그래프를 기억해 두고 있다면 이런 경우에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풀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한 문제의 풀이로 인해서 친구들이 한 문제 못 풀 때 난 한 문제를 더 풀 수 있죠. 그게 성적의 차이로 나타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자질구레한 테크닉들을 저는 수업 중에 계속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런 테크닉들을 알려주는 시간이 이번 방학 그리고 3월달이 될 거예요. 저는 이런 테크닉들을 바탕으로 3월 학평이 끝나고 나면 이제 문제 풀 때 계속 대입하면서 풀지 그 테크닉들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설명을 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 때 여러 가지 이런 테크닉들을 많이 배워두세요. 이런 테크닉들이 쌓일수록 한 문제 한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지고요. 그로 인해서 한 문제 한 문제를 더 풀 수 있어. 그래서 제한된 시간 내에 수능을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다들?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을 해 두시도록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다들? 잠깐 쉬었다 합시다.